난기류는 기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게 발생하며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간단한 지식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조종사의 관점에서 시각화한 걸 봐주세요. 젤리 냄비 안에 작은 냅킨 조각을 넣어보세요. 냅킨이 비행기고 젤리 안이 공기 압력에 둘러싸여 있어요. 젤리를 두드려도 냅킨은 아무데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젤리 안에서 약간 움직일 뿐이죠.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면 엔진 소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엔진은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어요. 이륙할 때보다 훨씬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발생하는 추력이 적거든요. 공기는 더 얇아지고 비행기는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적은 동력이 필요해요. 만약 조종사들이 엔진을 상승 설정으로 놔둔다면 음속 이상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계획의 일부가 아니죠. 비행기 꼬리 뒤에 보이는 작은 구멍은 보조 동력 장치의 일부예요. 조명, 항법 제어, 난방, 그리고 에어컨을 포함한 비행기의 전기 시스템을 위한 전력을 생산해내기 위해 있는 거죠. 동력 장치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을 때 활성화돼요. 비행기에 완전한 동력을 제공하진 않아요. 일단 비행기 엔진이 켜지면 장치는 비활성화돼요. 비행기가 목적지에 착륙할 때만 다시 활성화됩니다. 엔진을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터빈은 날개 아래에 있어요. 원래는 꼬리에 설치되었었는데 비싼 장치가 필요했고 수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날개 아래에 엔진을 설치하기 시작했을 때 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비행기에서 출구열에 앉을 때 다른 모든 좌석과는 달리 창문 블라인드를 닫기 위해선 아래로 내리지 않고 위로 당겨야 해요.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비상시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빨리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날개 위에 출구가 있어요. 그 비상구형 창문들 중 일부는 비행기에 붙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기체에서 떨어져 나와요. 하지만 패널 상단 모두에 비상 손잡이가 있어요. 그것 없이는 출구를 열 수 없을 거예요. 비행기 바깥쪽에도 손잡이가 하나 더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밖에서 문을 열어야 할 때 사용해요. 이 손잡이 때문에 차량이 창문 위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창문 아래에 그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죠.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통로 좌석에 앉아있을 때 사실 오른쪽 팔걸이를 올릴 수 있어요. 잠금 장치는 팔걸이 아래쪽에 있어요. 버튼이 아니라 좌석 뒤쪽에 가까이 있는 레버예요. 다른 승객들이 자기 자리에 갈 수 있게 레버를 당길 수 있어요. 장가자리 왼쪽 팔걸이에도 동일한 팁이 적용돼요. 그걸 들어올려 창문에 기댈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이착륙 시엔 잊지 말고 팔걸이를 내리셔야 해요. 비행기들은 보통 주차장에서 철수해야 할 때 공항 지상에서 작지만 강력한 견인차를 사용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뒤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역추력을 써야 하는데 역추력을 통해 나오는 강력한 기류는 엔진으로 파편을 끌어당기거나 지상 차량, 게이트 또는 지상 승무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또한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게다가 조종사들은 운전사들처럼 백미러가 없어서 뒤를 볼 수 없어요. 이제 다들 왜 이 위험한 과정이 공항에 금지되었는지 알게 되셨죠? 공기가 날개 표면 주위를 쉽게 흐르게 하고 비행하는 동안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행기 날개를 매끄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 볼록한 노란색 갈고리들 말이에요. 공기 역학을 악화시키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저것들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가 공해에 비상 착륙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물 위를 미끄러져요. 그리고 나서 구조보트가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도착해요. 문이 열리기 전에 탈출 슬라이드가 부풀어 올라요. 승객들은 날개 위를 걸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야 해요. 하지만 물 때문에 날개 표면이 미끄러워요. 누군가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승무원들은 구조 로프를 설치해요. 이 고리를 통과해 한쪽 끝을 문에 붙이고 다른 한쪽 끝을 날개 끝에 붙여요. 대피하는 동안 사람들은 난간처럼 이 케이블을 붙잡아요. 또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바다로 멀리 떠밀려 내려가지 않게 밧줄과 이 갈고리로 구조보트를 날개에 부착할 수 있어요. 승무원들이 비행 중에 객실을 통과할 때 항상 좌석 위에 선반을 만져요. 짐칸이 닫혀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칸 아래쪽에는 숨은 손잡이가 있어요. 승무원들은 넘어지지 않게 그 손잡이를 붙잡아요. 승무원들이 객실 내를 돌아다닐 때 좌석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고 승객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꽤 편리한 거죠. 이륙하기 전에 객실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본 적이 있나요? 100% 안전한 거예요. 조종사가 공항 전원 공급 장치에서 비행기의 연결을 끊고 기내 전원 공급 장치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 빠른 전환이 깜빡임을 야기할 수 있어요. 승객들은 항상 왼쪽에서 탑승해요. 객실에서 기장이 늘 그쪽에 앉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기장이 비행기를 터미널 탑승교와 정렬시키는 게 더 쉬워요. 또 항공기는 오른쪽에서 연료를 충전하고 수화물을 적재해요. 승객들이 왼쪽으로 탑승하면서 승무원들은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좌석 위 벽에 있는 검은 삼각형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승객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비행기 날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전망이 좋은 좌석을 나타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삼각형은 그런 이유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이 표지판 아래의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상태를 감시해요. 날개가 얼거나 엔진에 불이 붙거나 조종사가 뭔가 잘못된 신호를 받으면 승무원들은 신속하게 삼각형 쪽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평가할 거예요. 비행 중에 들리는 신비로운 차임벨은 승무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쓰는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예요. 이륙 직후 들리는 차임벨은 승무원들에게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비행 중에 신호음이 한번 울리는 건 승객 중 한 명이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신호예요. 승무원이 식사를 제공하는데 음식이나 음료가 부족할 때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더 높은 차임벨과 낮은 차임벨 조합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세게의 낮은 톤은 심각한 난기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비행기의 안전벨트는 여러분 차에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차 안에 있는 것은 수평적 충돌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통과할 때는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허리벨트는 천장에 부딪히는 걸 막아줘요. 쟁반 탁자, 안전벨트 버클 및 화장실 문 손잡이, 박테리아의 주요 먹이 공급 장소죠. 하지만 좌석 포켓도 깨끗하진 않아요. 승객들은 콧물을 닦거나 기침을 한 후 사용한 휴지나 물티슈를 그 안에 두고 갑니다. 또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의 거주지가 되기도 해요. 쓰레기가 나온 후에도 박테리아는 아늑한 주머니집에 남아있어요. 다음 승객이 새로운 잠재적 목표가 되죠. 극심한 더위는 비행기가 나는 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상 조건 중 하나예요. 비행기는 날개로 양력을 발생시켜 날아요. 날개 아래의 공기가 비행기를 상승시키죠. 극도의 더위에서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은 양력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가 팽창해서 찬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양력이 적으면 비행기는 이륙하고 비행하는 게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자장치는 극심한 열이나 습도에 잘 반응하지 않는 데다 에어컨 시스템도 고장날 수 있어요. 소형 제트기는 섭씨 48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작동할 수 없어요. 더 큰 에어버스와 보잉 비행기는 52도 이하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해요.